미니멀 라이프를 오늘부터 시작해야지 하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미니멀 라이프가 뭔지도 몰랐지만 여러 계기들을 통해서 저도 모르게 물건을 비워내고 있었습니다. 수납장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는 나의 소유물을 수납장 가득 잘 넣고 살았습니다. 붙박이장이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서 옷장이나 서랍장이 없이도 수납 공간은 넉넉했습니다. 항상 겉으로 보면 깔끔했기에 내가 가진 물건이 어딘가에 잘 들어가 있는지, 그 많은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미니멀 인테리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딱 보면 깔끔하게 모든 것이 다 정리정돈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주택으로 이사 오려고 보니 수납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파트 살던 때에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싱크대, 아파트의 넓은 신발장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신발장, 별로 현상으로 수납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작은 방의 벽장, 거의 수납 공간이 없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를 가려고 보니 아파트 수납장 가득 채워진 내 물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먼지만 쌓여가는 수납장 속의 물건들이 정작 내가 꼭 필요한 물건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물건을 비웠습니다. 아파트에서 이사 나오기 전에 현관문 앞에 큰 박스 속에 내가 필요 없는 많은 물건들을 담아놓고 우리 집에 오는 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생긴 새 mp3, 아이들 작아진 옷, 유모차, 카시트, 아이들용 자전거, 쓰지 않는 주방 그릇, 그리고 지금은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지인들은 득템했다고 조아라 가져가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히려 저는 고맙게 느껴졌고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들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이사해서 수납 공간 만들어 보겠다고 목공을 두어 달 배웠지만 막상 가구를 만들려고 하니 재료비에 공구값이 더 들어서 사는 것이 더 쌌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옷장과 서랍장, 책장 한 개 정도만 사고 대부분의 필요 없는 물건들을 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는 미니멀 라이프에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처럼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물건을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7년 전에도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와서 물건을 비웠듯이 이번에도 이사를 가게 되면 더 작은 집으로 가기 때문에 물건을 더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사는 나의 물건을 비우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저 세상으로 갈지 모르는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내 죽음 후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남기면 남은 가족들이 참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짐을 치우느라 내 소유물이 더 큰 슬픔과 아픔으로 다가갈 것 같아 그런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짐을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지 않아 내 소유를 하나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비운 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 1, 2호였습니다. 평생 써온 일기장 몇십 건과 평생 친구,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 엽서, 카드, 쪽지 등이 담긴 몇 개의 박스들. 이것을 다 비우고 나니 추억에 아플 것 같았던 마음이 오히려 후련해지면서 못 비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쓸 곳도 없으면서 소시적에 잘 나갔다는 자만심 가득한 상장, 트로피, 메달, 성적표 등등 지하실에서 잠자고 있는 어릴 적 모아왔던
몽당 연필 수십 개, 예쁜 책갈피 수십 개, 친구들에게 받은 선물과 그림, 우표 수집책, 졸업 앨범 등 스케줄 빽빽하게 적은 몇 년치 다이어리, 나의 흔적이 될 만한 것들, 내 소중한 이들을 슬프고 아프게 할 것들은 몽땅 다 비웠습니다. 다 비우고 나니 이제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만 죽어서는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 짐이 된다는 것을, 나의 흔적들을 지워가는 것은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은 것은 모두 비우게 되었습니다. 보수적인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아 20대에 그리도 가고 싶어 꿈꾸던 유럽 배낭 여행을 2016년 40대 중반에서야 비로소 다녀왔습니다. 스위스 산에 가면 추울까봐 내복이랑 따스한 패딩에 운동화까지 챙겼습니다. 여벌옷들과 스테인리스 도시락, 물통, 수저 등 꼼꼼하게 짐을 챙겨갔습니다. 한 달 조금 넘게 다녀오면서 35리터 배낭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작 유럽에 가서는 옷을 빨아 말릴 시간과 공간이 없어 며칠씩 같은 옷을 입어서 아예 입지 않는 옷도 있었습니다. 저희 여행은 지친 몸을 쉬는 휴양이 아니라 극기 훈련 같은 끊임없이 걸어다니는 여행입니다. 걸을 때마다 어깨를 짓누르는 배낭의 무게에 다음에는 정말 간소하게 짐을 싸야겠다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웃고 있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여행을 고행으로 만드는 짐,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이 많으면 여행이 고행이 된다는 것을 미련하게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마다 챙겼던 지도와 정보용 팜플릿도 계속 모이니 무겁게 느껴져 한 도시를 떠날 때마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낭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일상도 여행처럼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간소하게 살기 위해 많은 옷들과 잡동사니들을 다시 비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물건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집에는 왜 그리 많은 짐이 있는 것인지, 삶을 여행하듯 가볍고 간소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미니멀 라이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 이 세 가지 계기로 저는 점점 물건 없이 적은 물건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 죽음, 여행은 비울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여유로워지고 평온해짐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이 세 가지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지 않을수록 행복해진다는 또 다른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계기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계기로 인해서 새 삶을 살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간소하게.